온라인 강의 3주차입니다. 오늘은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고요. 24페이지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항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등식 배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항등식 뭐였어요? 항등식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것이 항등식이에요. x의 값에 아무거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바로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등식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었냐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중1 때 배웠어요. 뭐라고? x의 계수가 0 그리고 상수항도 0으로 정리가 된다. 그죠? 만약에 이게 2차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아요. 2차일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겠죠?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성립이 되어야 되면 x에 곱해진 a 그리고 b는 0 되어야 되면 남은 것이 우변과 같아야 되므로 c도 0이 되어야 된다. 그죠? 요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항등식을 풀 거고요. 이런 항등식을 풀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보자. 여기 있는 계수를 찾을 건데 계수를 찾아서 봤을 때 전부 다 자변으로 이항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변으로 이항을 해도 됩니다. 자변과 우변을 비교를 해서 계수를 비교해도 되고요. 또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위와 같은 항등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잘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와 있다. 위처럼 자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각각의 계수가 상수가 0이 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똑같으면 돼. x의 계수가 똑같으면 돼. 남은 상수항이 똑같으면 돼. 라고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이 미정계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해서 나타내는 방법. 계수 비교가 있고요. 다음 수를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x 1 넣고 2 넣고 3 넣고 내 맘대로 넣을 거예요. 수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 대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계수 비교하는 게 쉽고 언제 수치 대입하는 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막 x-2, x-3 막 이렇게 나와 있대. 만약입니다. 위에 거랑 달라요. 자, 또 헷갈릴라. 이렇게 적을까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올 때 pq의 값을 구하여라. 이걸 막 전개해도 돼요. 근데 전개하지 않고 이 식이 막 길면 어떻게 할까? 전개하지 말고 수를 대입하는 게 쉽겠네. 그죠? 즉 여기에 대입해서 0이 되는 이 같은 수를 대입하면 pq의 관계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형태는 바로 계수를 비교하는 게 쉽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전개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전개하기가 편리한 경우, 전개가 쉬운 경우는 계수 비교가 낫고요. 이와 같이 곱으로 나와 있어. 인수들의 곱 아니면 그냥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전개가 되어져 있는 경우, 얘는 전개가 안 되어져 있는 경우, 즉 뭐야? 그냥 인수의 곱, 인수분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인수의 곱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수를 대입해서 찾는 게 쉽겠다. 어떤 수? 0이 되도록 만족하는 수를 대입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이 항등식이 또 어디서 나왔냐?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나누기 기억나지요? A 나누기 B를 계산하면 목이 Q가 남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라지 알 적을까요? 요렇게 생깁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더 바꾸자. 뭐라고 했냐면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 얘는 gx라고 할게요. fx 함수 아닙니까? 함수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식도 fx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x 라고 적을게요. 나머지는 니도 x에 관한 식이니까 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rx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잘 보세요.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로 나오게 되며 지금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거 곱해서 정리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죠? 똑같이 생겨 있어요. 뭐? 항등식. 나누기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뭐가 된다? 항등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형태에서 만약에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한다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너희 둘의 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었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이 항등식을 연장해서 보면은 인수분해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네.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봤고요. 이런 항등식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했던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저기서 나누는 제를 한번 살펴보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있는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나누어 주는 너희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x의 차수랑 rx의 차수를 비교하면 누구의 차수가 더 아이고 공간이 없네. 누구의 차수가 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gx의 차수가 더 커요. 그렇다면 너를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한 차수 작아야 되니까 상수항밖에 없네요. 상수항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정리해 볼게요. fx를 얼마로 나눌 거냐면 x-a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목은 qx로 나오게 되며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입니다. R 상수. X와 관련 없죠? 그죠? 상수만 나옵니다. 문자 X가 없으니까 그냥 R로 표현을 했다. 괜찮죠? 그게 뭐라고? 저기 있는 형태처럼 검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fx는 얼마라고? x-a의 qx 그리고 r까지 더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잠깐만. 야, 이거 qx 우리 모르는데 fx도 모르는데 근데 잘 보세요. 하나 둘의 곱이며 항등식이라고 했으니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대입해도 돼요. 얘가 0되도록 대입 한번 해볼까? 0되도록 x에 얼마 넣어요? a를 넣습니다. 잘 보세요. x에 a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x에 a를 넣었습니다. a-a니 0이고요. 뒤에 게 뭐가 오든지 무슨 상관 있니? 어차피 앞에 게 0인데. 그죠? 0 곱하기 뭐니까 니는 그냥 0 없어. 그래서 남는 건 나머지 r만 되겠네. 어이? 잠깐만. 이걸 다시 종합해보니까 fx를 x-a로 나눌 때 나머지는 fa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 쉽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fx를 x-a로 나눌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가 0되는 a를 대입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나머지 fa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누기 할 필요 없이 바로 나머지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자,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fx를 이번에는
ax-b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해보자. 어떻게? 네가 0 되는 값 a분의 b를 x에 넣으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대. 오, 쉽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눌 거예요. 이때 목은 필요 없어. 나머지만 봅시다. 목은 지금 안 합니다. 나머지만 할 거예요. 문제에서 나머지만 하래. 근데 목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쓰라는 거야. 근데 또 이렇게 의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2 합니다. x세제곱이니까 필요한 것은 x제곱 그래야지 곱할 수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면은 너희는 없어졌고 얘들만 내려옵니다. 2x 플러스 1 필요한 수는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어서 나머지는 3이 됩니다. 나머지만 물으면 얘를 대답하면 돼요. 목은 아무 상관이 없겠고요. 나머지 정리 이용하자. x에 얼마? 2를 넣습니다. 2를 넣자 8. 여기 안 보이겠네. 8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플러스 1이 되어서 5 마이너스 3 그죠? 10초도 안 걸렸어요. 맞죠? 나머지를 물을 때는 이 내용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다룰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얘 친구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뭐라고? 나머지가 없어요. 뭐라고? 나머지가 없어. 인수분해 된다. 맞습니까?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인수정리라고 할 거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x-a는 fx의 인수들의 곱이죠. 인수가 되는 거예요. 인수.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나머지 정리처럼 이용하면 a를 대입하면 얘도 0이 된다. 맞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고요. 이때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fa가 되고요. 그죠? x에 a를 대입을 했어요. fa는 a 대입하면 0이니까 얘는 끝까지 0 끝. fa는 0이에요. 다시 이 얘기를 우리가 적으면 이겁니다. 자, fx의 인수가 얼마? x-a입니다. x-a 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뜻은 뭐라고? fa는 0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두 번째 똑같죠? fx의 이렇게 적읍시다. 인수가 ax-b라고 한다면 f a분의 b를 대입하면 얘는 얼마? 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인수 정리랑 똑같은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나눌 때 나머지가 없다. 뭐라고?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 역시 마찬가지겠죠.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내용이 되겠죠.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fa분의 b는 0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 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풀 건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유형이 한 5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을 전부 다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들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먼저 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 다 끝났죠? 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했고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하고, 자,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찾아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괜찮죠? 한번 정리 더 하고, 자, 여기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해 놓고 요거 보면서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뭐라고?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 항등식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그냥 bx 플러스 c는 0인 형태로 주어진다면 얘가 항등식이라면 무슨 뜻? a도 b도 c도 모두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런 항등식에서 우리는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정하는 방법인데 미정계수 방법이고요. 미정계수를 정해 줍시다. 몇 가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좌변과 우변의 계수 비교. 전개가 되면은 계수 비교. 그 다음에 곱으로 나와 있으면 수치 대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갑니다.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요. 나머지 정리 첫 번째 fx 나누기 ax-b라고 요걸로 할게요. 요거는 다 대변할 수 있으니까 너의 나머지는 f a분의 b 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인수정리 여기다 바로 합시다. 자, 나머지가 0이 되면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인수정리 또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때는 f a분의 b의 값이 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24페이지부터입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문제 적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3을 곱했고요. 는 x세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8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항등식이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a, b를 찾아서 그 수의 합을 한번 구해 봅시다. 괜찮죠? 자, a, b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수 비교 수치 대입 중에서 수치 대입이 좀 더 낫겠다. 그죠? 무조건은 아닙니다. 좀 더 낫겠다라는 거지 무조건 0%라는 아니에요. 수치 대입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물론 전개가 쉬우니까 계수 비교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방법을 하면 돼요. 선생님 수치 대입으로 좀 해볼게요. 자, 수치 대입을 하자. 근데 수치 대입을 할 때는 어떻게? 0 되는 값. 곱이 0 되도록 해주는 값. 몰라. 네가 0 되는 거 몰라. 어우, 근데 네가 0 되는 값 나오네.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첫 번째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뭐가 나오겠고 뭔가 나오겠는데 안 해. 왜? 얘가 0이잖아. 얘가 0인데 이걸 말라고 해. 할 필요가 없죠. 0이에요. 네가 0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8. 됐죠? 2항에 정리하면 3b는 마이너스 45. 다 나왔네. b의 값은 마이너스 15로 정리가 됩니다. b는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두 번째 a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뭐 대입할래? 제일 만만한 수가 얼마입니까? 0이죠. 0, 0 대입하면 얘는 a죠. 여기 0 대입하면 3이죠. 그래서 3a예요. 는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오, 그죠? 제일 만만한 건 0입니다. 자, 0을 대입했어요. x에 0을 대입해서 a 값 찾으면 a는 마이너스 6. 바로 나왔고요. 문제에서 뭐 하랬지? 더하랬지요. 그죠? 따라서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2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수를 대입해도 되고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게 쉬운지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아마 1번이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답지를 본다면 이게 전개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개수 비교로 나올 건데 개수 비교보다는 지금 수치 대입이 더 쉬울 것 같아. 수치 대입으로 한 거예요. 되겠죠? 딱 맞다는 없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뭐예요? 줄 거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된대. x에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다 된대. 이게 뭐예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이 뭐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또는 x에 관계없이 뭐뭐에 관계없이 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형태가 전부 다 항등식이에요. 그 딱 항등식으로 안 나와 있더라도 문제에서 모든 x에 다 성립한다. 아, 얘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을 적용하면 되고요. x에 관계없다. 얘도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란 겁니다. 알겠죠? 쟤도 조금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 그치? 그럼 이어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합니다. 어떤 거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플러스이네. 는 x, b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립시다. 아래로 내릴게요. 는 bx x 마이너스 1 플러스 c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됩니다. x 플러스이네. 이것도 x 플러스 2로 됩니다. a, b, c 합을 구하여라. 자, 곱하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수치 대입으로 풀겠죠? 그치? 수치 대입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너희의 곱이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x를 대입하는 게 쉽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얼마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까? 얘가 0 되는 값 0, 1, 마이너스 2. 그죠?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0, 1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적을까? b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1 빼면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얘는 6b고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6 마이너스 2a는 6b. 일단 요렇게 둡시다.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두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x 우리 얼마 넣자 그랬죠? 0 대입하자 그랬고요. 0, 0 대입했더니 너는 2는 0 대입하면 얘는 0이고요. 0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죠. 곱하면 마이너스 2c. 오, c는 바로 나왔어.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 세 번째 x에 우리 1 넣자라고 했습니다. 1 대입합니다. 1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고요. 1 뭐야? 1 대입했더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 0 a 나오네. a는 얼마?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요식은 얼마가 돼요? 6 플러스 6이 되어서 6b니까 b는 2겠네. b는 2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a, b, c를 가지고 우리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더해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고요. 다음 아래 내려가서 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x-y는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ay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로 성립이 됩니다. ABC의 곱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겠네.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항등식, 문자 하나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개나 나왔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돼. A, B 따로따로, X, Y 따로따로 정리를 하면 돼. 근데 지금 문제는 친절도 하여라. X와 Y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관계가 나오면 잘 보세요. Y 너는 얼마냐? Y를 보세요. Y는 2항 하면 너도 2항 되겠고 얼마? X 플러스 1입니다. 아, 이 관계가 있으니 요 Y를 대입만 하면 문자는 하나가 돼요. 즉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XY에 관한 항등식인데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로? 너희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자. 어떻게? 얘 전개해서 풀까 아니면 수를 대입할까? 수 대입이 낫죠? 수 대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너희 0 되는 건 마이너스 1 있네요. 그럼 X에 마이너스를 넣어.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0이고요. C만 남습니다. 따라서 C는 3. C는 3으로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곱해서 0 되는 거 없는데요. 그러면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제일 만만한 거 누구? 0. 0 대입하세요. 0. X에 0 대입할 거예요. X에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0는 0 대입하면 1. A죠. 0 대입하면 B 플러스 C죠. C 대신에 3 넣었어. 괜찮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좀 이따가 연방 어차피 할 거니까 일단 둘게요. 다음 X에 제일 만만한 건 누구? 1. 0, 1.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대입합시다. 1 마이너스 2는 1 대입하면 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3으로 정리가 되고요.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이고 2항 하면은 마이너스 4. 2로 나눕시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고 세 번째 식까지 나왔어.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연립하면은 A, B를 찾을 수 있겠네. 너 2항에서 정리하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뺍시다. 너희 둘이 빼면 A이고요. 너희 둘이 빼면 1로 정리가 돼요. 다 됐지? 너희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이니 B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 C를 모두 찾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A, B, C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을 곱해서 마이너스 12. 쉽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계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는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형태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고 다음 문제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커트하고 그리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